예, 오늘은 랭그래프의 타임 트래블이라는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나의 행동을 바꾼다면은 더 좋은 현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가끔 하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AI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요 세 부분을 실행을 하시고요. 엔트로픽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거니까 엔트로픽 API 키를 넣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태블릿 서치 엔진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태블릿 API 키를 넣어 주시면 그 아래 내용들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시간 여행 타임 트래블에서 다루는 것은 지금까지 이 챗봇과 대화를 하는데 한 번 이상의 상호작용으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때까지 여러 번 대화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여러 번의 상호작용 중에 어느 특정 지점으로 돌아가서 분기해서 별도의 결과를 탐색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실수가 있었거나 하면 그것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전략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랭그래프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임 트래블인데요. 여기에서는 get state history 메소드를 사용해서 특정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그 그래프를 rewind, 다시 그 부분부터 실행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처음 진행하는 소스 코드는 이전 소스 코드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트를 정의하고 request assistant, 그리고 툴 사용, 챗봇, 그리고 그래프 스트럭처를 구성하고 휴먼 노드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은 이전 비디오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API 레퍼런스 관련돼서도 제가 별도로 클립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보고 오시면 이 단원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그래프 아키텍트를 구성하는 것은 이전과 똑같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챗봇으로 넘어와서 이것이 툴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어떤 조언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끝을 낼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구현하는 부분은 바로 이전 비디오를 참조하시고요. 지금은 이 히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과거의 어느 단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를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thread ID 1을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몇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랭그래프를 배우고 있는데, 이 랭그래프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서 나를 좀 도와줘라는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AI는 일단 처음에 태블릿 서치 엔진을 사용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오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을 하죠. 그리고 그 query는 what is it, how is it used, and its feature for language model applications, 뭐 이런 게 나오네요. 랭그래프에 관련돼서 이런 것을 주제어로 태블릿 서치 엔진에서 서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툴을 콜하게 되죠. 그래서 툴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max result를 2로 했으니까 두 가지의 그 URL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예,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콘텐츠와 그 이전에 나눴던 대화, 이 질문을 포함한 대화들을 모두 LLM에 다시 보냅니다. 그럼 LLM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답변을 만들어내죠. 여기서는 휴먼 개입 단계는 없습니다. 히스토리의 과거로 돌아가서 특정 체크 포인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휴먼의 개입을 다룰 필요는 없죠. 툴만 다뤘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보면 처음에 질문이 챗봇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챗봇은 그 질문과 툴과 관련된 정보를 LLM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그 LLM은 그 정보를 받고 이것은 툴을 사용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챗봇에 넘겨줬습니다. 그럼 챗봇은 LLM이 툴 중에서도 태블릿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툴스를 콜하게 되죠.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은 태블릿 서치 엔진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요. 두 개의 URL을 통해서 받은 콘텐츠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결과값을 받고 그 내용까지 합쳐서 LLM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툴로부터 얻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네가 대답을 해줘 라고 하니까 LLM은 그것을 받고 대답을 해준 거죠. 거기에는 툴콜스라는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툴을 사용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판단해서 챗봇은 그냥 엔드로 나갑니다. 엔드로 나갔다는 것은 LLM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유저에게 출력을 한다는 거죠. 그럼 유저는 최종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 최종 답변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죠. 그러면은 이 한 사이클이 전체가 완료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단계는 다시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히스토리를 쌓기 위해서죠. 근데 대답 아주 도움이 됐어. 나는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를 빌드하려고 해.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또 에이전트는 AI랑 같이 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새로운 질문이고요. 이번에도 LLM은 태블릿 서치 리절트 JSON이라는 툴을 사용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블릿 서치 리절트를 사용해서 받은 값이 바로 이 값이고요. 두 개의 URL에서 관련된 정보. 이 쿼리는 Building Autonomous Agent with LangGraph Examples and Best Practices. 이 쿼리를 검색어로 해서 태블릿 서치 엔진으로부터 받은 이 두 개의 콘텐츠를 추가를 해서 LLM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럼 LLM이 그것을 토대로 답변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럼 지금 이 단계를 두 번 완료를 한 겁니다. 그만큼 히스토리가 쌓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쌓인 히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스테이트별로 get state history를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히스토리의 메시지의 개수를 여기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작업할 것은 무엇인지 state next를 통해서 여기서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언더스코어를 80번 그어주는 거죠. 쭉 줄을 긋는 겁니다. 부분을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 state value 메시지가 이 메시지의 개수가 6일 경우는 to replay에 처음에 난으로 선언이 되어 있죠. 이 state 정보를 to replay에 저장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맨 밑에서부터 실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넥스트가 스타트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던져질 겁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가 왔죠. 여기서는 메시지가 하나가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챗봇으로 보냅니다. 이 챗봇에서는 툴을 사용하라고 답이 왔죠. 그럼 메시지가 두 개가 쌓입니다. 휴먼 메시지 그리고 여기 AI 메시지. 그래서 툴을 사용하라는 것이 그 다음 넥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툴을 사용해서 받은 결과가 추가가 되겠죠. 메시지는 세 개가 됩니다. 휴먼 메시지, AI 메시지, and 툴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가 여기 있을 테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챗봇을 콜을 하게 되는 거죠. 넥스트는 챗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LLM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툴까지 갔다가 다시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LLM으로부터 그 툴 메시지까지 같이 보내서 답변을 받아왔죠. 네 개가 됐습니다. A 메시지가 네 개가 된 상태에서 툴 콜스라는 그런 요소가 답변에 없기 때문에 엔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질문과 관련돼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했죠.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겪었죠. 질문을 하고 챗봇에서 LLM과 통신을 하고 그 툴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툴과 통신을 하고 가져온 결과를 다시 LLM과 통신을 하고 그 결과를 유저에게 보내주는 이 엔드까지 두 개의 질문과 답변의 플로어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가 모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 to replay에는 메시지가 6인 경우 요것인 경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 replay에는 이 스테이트 관련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to replay 부분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to replay의 next는 tools죠. tools로 가는 바로 전 단계가 바로 to replay의 스테이트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to replay의 config 정보는 thread id가 1이고 거기에 체크포인트 id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체크포인트의 이 config 정보에 체크포인트 id의 타임스탬프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아마 타임스탬프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 ID 값을 제공하면 이 랭그래프의 체크포인트가 해당 시점의 상태를 로드하도록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까지의 모든 스테이트의 메시지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히스토리들인데요. 한번 복사를 해서 제이슨 뷰어로 보도록 하죠. 여기 제이슨 뷰어에 커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맷을 누르면 보기 좋게 변하죠. 처음부터 보면은 처음에 했던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툴을 사용해라 라고 응답한 AI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툴을 사용해서 받은 이 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받은 AI 메시지가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모든 플로우가 다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 질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을 보내고 다시 LLM은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툴을 사용하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툴을 사용해서 답을 얻어왔겠죠. 이 대답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툴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정보를 다시 LLM에 보내서 최종적으로 AI로부터 답변을 받았죠. 이게 바로 AI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메시지들이 이 스테이트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각 단계별로 체크포인트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과거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변경시킬 과거를 이 to replay에 저장을 해놓고 있죠. 이 to replay config에는 체크포인트 id가 있습니다. 이 체크포인트 id를 제공을 하면은 해당 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to replay에는 6번째 단계의 스테이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6번째 단계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툴, 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재시도를 하겠습니다. 그 과거를 바꾼다는 얘기죠.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부분에 있는 정보는 태블릿 서치 리절트 제이슨을 사용하라고 하는 AI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고요. 쿼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해당 쿼리로 태블릿 서치 엔진으로부터 서치를 하게 되죠. 그럼 그 결과는 아마 다를 겁니다. 서치할 때마다 그 결과는 약간 다를 테니까요. 그럼 이 콘텐츠에 있는 내용도 약간씩 다르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LLM에 보내서 받은 결과도 다를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AI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그 이전에 받은 답변과는 좀 다르죠. 바로 과거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단계의 과거를 바꿔서 7번째, 8번째 단계의 결과를 바꾸게 된 거죠. 여기서 한번 전체 메시지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변경된 전체 메시지인데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한번 제이슨 뷰어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보게 되면은 6번째 단계까지는 똑같을 겁니다. 질문이 있고요. 대답이 있고 툴 메시지의 결과가 있고 그리고 AI 메시지가 있고요. 이건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에서 질문을 하고 AI가 툴을 사용하라고 답변을 하고 요 다음 단계를 우리가 바꾼 겁니다. 재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요 다음 단계가 바로 툴 메시지 요 부분부터 그 이전과 좀 다르죠. 여기를 보면은 툴 메시지가 solulab.com의 Build AI Agent with LangGraph 요 페이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똑같네요. 또 같은 곳에서 서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medium.com의 블라블라 요 페이지에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반해 이전에는 Daniel W. Cover 뭐 이런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 콘텐츠 내용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툴콜 아이디가 FM, FHM, PN 뭐 이런 식으로 끝나고요. 여기에서는 툴콜스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FHM, PN으로 끝납니다. 이 툴콜스 아이디는 바로 그 LLM으로서 받은 거기 때문에 똑같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이전에 진행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새로 생성된 이 아이디 정보는 다릅니다. 82694로 끝나는 데 반해서 여기에서는 1210A로 끝이 나죠. 이 부분부터 과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AI로부터 받은 답변이 처음에는 Thank you for sharing your interest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AI 메시지가 Fantastic Area 여기서 쭉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총 8단계로 진행된 그런 스테이트 내에서 6번째 단계로 가서 그 과거를 변경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가 다르게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히스토리 정보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55군데의 그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똑같죠. 근데 우리가 바꾼 부분은 여기 툴 메시지 6번째 단계 툴 메시지부터 바꿨습니다. 툴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들 중에 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이 첫 번째 서치 리절트는 똑같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서치 리절트부터 좀 다르죠. 그리고 아이디 값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조금 다르네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받은 값들도 다르고 그래서 6단계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값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만든 것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 중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결과를 얻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울 타임 트래블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꿀 과거를 이 메시지가 6번 쌓였을 때, 즉 6번째 단계에 있는 내용을 바꿔라라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른 식으로 바꿔서 다른 과거를 바꾸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if state.next equal to tools인 경우 여기에는 첫 번째가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 진행돼서 두 번째가 좀 해당이 되겠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6번째 단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챗봇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아이디를 갖고 와서 그 아이디를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결과값 텍스트가 들어갈 경우 이렇게 해라라는 조건을 줘서 그 변경할 과거를 선택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특정 시점을 변경할 과거로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랭그래프에서 제공되는 이 타임 트래블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Time travel.
그리고 리와인드를 사용해서 특정 과거 시점으로부터 다시 실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디버깅의 요런 부분들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오면 안 되는 어떤 특정 결과값이 나오면 그 순간을 다시 이전으로 돌려서 다시 실행함으로써 그 결과값을 나오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문을 통해서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랭그래프의 퀵 스타트 튜토리얼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랭그래프에서 툴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 휴먼 인 더 룹으로 인터랙티브 하는 방법, 그리고 타임 트래블까지 과거를 바꾸는 기능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랭그래프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모두 커버를 한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이 기본적인 기능들을 응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like and subscribe. 감사합니다.